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나 한 3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 그냥 집 한 채 사줘. 나 아들이잖아.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답이 없다던데 제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죠. 참 자식 농사 쉽지 않네요. 세상 별의별 방법으로 돈을 뜯으려는 사람들, 아니 여자들, 그런 사연입니다. 살면서 그다지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찾아온 후폭풍에 도통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게는 얼마 전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딸이 하나 더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행복하게 키웠습니다. 남편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을 물려받았고요. 그 덕에 젊어서부터 큰 어려움은 없이 살아올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들이죠. 허나 그렇다고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늘 베풀며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남들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들은 결코 만들지 않고자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 예기치 못하게 잔잔한 일상을 깨부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누구 데려갈 사람이 있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밥은 식당에서 먹자. 내가 미리 예약까지 해둘게. 아들, 갑자기 누굴 소개시켜주려고. 오늘 아빠 좀 늦으신다고 했는데 다른 날로 약속 잡아서 보면 안 되니? 급한 일 아니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은 꼭 오늘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며 늦더라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얘가 이러나 싶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충 얘기를 하니 다행히 늦지 않게 집에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덩달아 무슨 일이길래 얘가 이러나 하며 궁금해하는 눈치였고요. 약속한 시간이 되어 미리 넉넉하게 차를 우려두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남편이 들어오고 곧이어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나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오는 길에 사왔어요. 아마도 여자친구를 보여주려나 보다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보니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사왔다는 예쁜 꽃다발을 감사 인사를 하고 받아들었습니다. 프리지아 꽃이었는데 꽃향기가 너무 향기로웠어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다 같이 둘러앉아 차 한 잔씩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나저나 재훈이 너 꼭 오늘 해야 된다던 말이 대체 뭐야? 무슨 얘긴데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다 갑자기 호출시키고 그러시나? 그래, 어서 얘기해봐. 나도 궁금해서 도통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아주 혼났다. 뭔데 그러냐? 그러자 아들은 여자친구를 한번 쳐다본 후 대뜸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전개라 순간 대답을 못했네요. 결혼이라는 큰일을 생각하기에 아직 제 아들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이제 막 25살밖에 안 된 애가 결혼이라니, 그것도 오늘 당장 처음 본 아가씨인데 말이죠. 얘 재훈아, 뭐가 그렇게 급하니? 결혼이라는 건 물론 두 사람 의견이 중요하지만 둘만의 문제는 아니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지.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저 보기보다 생활력도 강하고요. 무엇보다 재훈이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끝까지 예쁘게 잘 살게요. 굉장히 당차고 씩씩하다는 모습이 아들 여자친구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이미 여자친구 집에는 인사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주말 부모님 두 분 다 뵙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사실 속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아니 사지 멀쩡하고 나이도 어린 딸내미 뭐가 급하다고 벌써 이 나이에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우선 지금 당장 뭐라 대답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 보자.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했다간 꼭 뒷탈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뒤늦게 온 딸내미와 함께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딸아이는 원래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 처음 만나는 오빠의 여자친구가 많이 어색한가 보더라고요. 수줍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를 건네고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얌전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네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어땠냐고 물어왔어요. 엄마, 아빠 지연이 어때? 얼굴도 예쁘고 마음은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 재훈아, 엄마랑 아빠는 사실 오늘 너무 놀랬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 회사 취업한 지도 이제 고작 몇 달인데 네 나이도 너무 어리고.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했던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회사 동료에게 소개를 받았다며 만난 지는 이제 고작 3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사실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남편 역시도 저와 생각이 같았고요. 만나는 거야 얼마든지 너희가 좋다면 자유롭게 만나는 건데 결혼은 너무 다른 얘기야. 최소한 1, 2년은 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도 생각이 변함없으면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이내 제 말이 서운한 듯 보였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후로 한동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결혼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알아들은 건가 싶어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딸아이와 둘이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있을 조카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좀 사려고요.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사주고 나와 딸아이가 가보고 싶다던 식당을 갔습니다. 요즘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며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가 그렇게 맛있니? 그럼 네가 한번 주문해줘봐. 엄마도 기대된다 얘. 내가 맛있는 걸로 주문해볼게요. 엄마, 근데 저쪽에 사진 저거 오빠랑 그 언니 아니야? 딸아이 말에 고개를 돌리니 벽 한쪽이 아예 사진으로 붙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제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입맞춤을 한 채로 찍힌 사진이 보였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제가 다 민망해지는 겁니다. 딸 앞에서는 별 말은 안 했지만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 사장님께 그 사진 좀 떼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나왔어요. 다 큰 성인 남녀라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제 조카 결혼식 시간에 맞춰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함께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약속이 있어서 식장으로 시간 맞춰 오겠다고 했거든요. 새로 생긴 예식장이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홀이 근사하고 멋졌습니다. 세상에 언니 사위 본 거 너무 축하해. 좋은 신랑 만나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결혼도 하고 얼마나 좋아. 형부 축하드려요. 인사를 나누고 봉투를 한 뒤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식장에 왔더라고요. 저희 언니랑 형부는 그 모습에 놀라며 곧 결혼하는 거냐. 너무 잘 어울린다 인사치레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속없는 제 아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고 이미 소개도 다 시켰는데 엄마랑 아빠가 반대를 하셔서 아직이에요. 그래도 머지않아 저도 곧 결혼할 계획이니까 이모랑 이모부도 꼭 오셔야 해요. 그 말에 제 남편은 민망한 듯 나이도 어린 놈이 별소리를 다 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또한 속에서는 민망스러웠지만 그저 웃고 말았어요. 예식이 치러지는 동안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나란히 앉아 어찌나 스킨십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남들 보는 눈은 신경도 안 쓰는 건지 게다가 친척 어른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말이죠. 서로 손을 잡고 꼭 붙어있는 채로 예식을 지켜보고 게다가 틈만 나면 서로 돌아가며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결국 예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을 따로 불러 한 소리를 했습니다. 재훈이 너 대체 무슨 생각이니? 남의 결혼식 축하해주러 간 자리에서 그렇게 스킨십을 해야 되니? 남들 보는 눈도 생각해야지. 나만 민망해서 정말 제발 그런 건 좀 가려서 구분 좀 하자. 제 말에 아들은 되려 제가 예민한 거라며 요즘은 다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좀 글래머라서 저희 궁합 좋아요. 이때가 처음으로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순간이었죠.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도 이런 말에 과감히 하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뭐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조심할게. 근데 엄마 저번부터 지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예쁘게 좀 봐줘.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날 그렇게 예식이 끝나 얼굴이 화끈거려 밥도 안 먹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모로 최근 들어 아들에게 그동안 못 보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네요. 그러다 얼마 뒤 딸아이가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 통보를 받고 가족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오로지 딸아이를 축하해주기 위한 날인 만큼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미리 예쁜 케이크도 주문을 해두고 지난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애쓴 딸을 잘 알기에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대학생이 되면 한참 멋내고 다닐 텐데 오랫동안 잘 되려고 비싼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전공하는 분야가 예체능이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남들 자는 시간에도 자는 시간 쪼개어 홀로 연습을 하고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해냈는데 딸에게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다 같이 예약해둔 호텔 뷔페에서 모였는데 제 아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얼굴 익혀서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이러는지 굉장히 탐탁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 예지 난 많이 가리는 거 몰라서 이래? 오늘 같은 날 예지 축하해주려고 모인 자리에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너 이러는 거 너무 매너가 아니다. 딸아이도 신이 나서 입에 귀에 걸렸었는데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그새 어두워졌어요. 남편도 평소 같았으면 내키지 않더라도 반갑게 맞아줬을 사람인데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요, 왔으니 앉아서 맛있게 밥 먹고 가고 아직 결혼은 한 건 아니니까 이런 가족끼리의 행사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네. 이건 우리 재훈이가 잘못 생각을 한 거니까 조심하고. 남편의 말에 아들 여자친구는 눈을 치켜 올리며 제 딸에게 묻더군요. 어머 몰랐네요. 예지 씨는 혹시 내가 불편해요? 난 축하해주러 온 건데 내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눈치 없이 껴서 미안해요. 그 말에 제 딸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제 아들도 너무 바보 천치 같았고 축하받아야 될 딸에게는 미안해 혼이 났습니다. 뷔페식이라서 음식을 뜨러 우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살며시 딸에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제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 있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의 행동은 그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주차장에서 각자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글쎄 잠깐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며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딸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상황이라 먼저 집으로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함께 근처 카페를 갔어요. 아니 이 시간에 뭐하러 굳이 괜찮다는데 카페를 가자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러나. 남들이 봤을 땐 우리 재훈이도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요. 뭐 이전의 실수야. 앞으로 반복 안 하면 되는 거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심 서운하지는 않았나 싶어 말을 걸었어요. 우리 딸 축하해주고 싶어서 온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직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건 아니니 서로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겠냐 했죠.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집 자식도 귀한 거라고 생각되는 마음의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쳤더라고요. 저 엄마 아빠 그래서 말인데 사실 오늘 예지 축하해주면서 우리가 따로 드릴 말씀도 있었거든. 그러면서 저와 남편 눈치를 한참 살피면서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어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그치만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깊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말의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남편에게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 귀가 잘못된 거냐고요. 아무리 TV에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친다지만 이런 경우는 살다 정말 처음 봅니다. 부모 허락도 없이 제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다뇨.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콱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너희들이 대체 생각이 있긴 하는 거냐?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부모 몰래 혼인신고 해놓고 감쪽같이 속이니까 즐거웠냐? 괘씸한 놈들. 앞으로 얼굴 볼 생각 말아라. 여보 갑시다. 더는 들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황당해서 손이 다 떨리고 이제껏 몇십 년을 키워온 아들이 원수가 따로 없더군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에 돌아왔어요. 시간이 늦어 딸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었죠. 그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남편과 둘이 맥주 한 잔씩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앞으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겠다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본인도 화가 나면서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재훈이가 크면서 남자애 같지 않게 사고 한 번을 안 치고 컸잖아. 애기 때부터 속 한 번 안 썩인 걸 한 번에 아주 제대로 터뜨리는구만. 나쁜 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날 밤 아들은 뒤늦게 집에 들어오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뒤였습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그때 감정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한평생을 자식들 키우며 살아왔고요. 여느 부모가 그렇듯이 제 자식에게 주는 거라면 뭐든 가장 좋은 걸로 주고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도 행동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조심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 꼴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재훈이 너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붙일 생각하지 말아라. 네 짐은 내가 내일 챙겨서 밖에 내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 널 믿은 내가 한심해서 화가 나 미칠 지경이다. 그날 아들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잘못했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했는지 잠잠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무지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나요? 묵묵히 아들 방에 들어가 옷가지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캐리어에 챙겨 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게다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걱정스레 물어왔어요. 엄마, 오빠 어제 왜 안 들어왔어? 엄마 무슨 일이길래 오빠 짐을 이렇게 다 챙겨? 혹시 어제 일로 싸우기라도 한 거야? 나 이제 괜찮으니까 얼른 잘 풀어, 엄마. 그날 점심쯤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남편이 우선 얘기라도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그 두 사람을 다시 하루 만에 마주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어제 예지랑 반성 많이 했고 시작은 잘못됐지만 앞으로 정말 잘 살게.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루빨리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 너희들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맨 처음 말했을 때 알아듣게 말했잖아. 그런데 부모 속이고 뒤에서 니들 맘대로 혼인신고를 해? 제 말에 아들 여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런데 이런 대접 받을 만큼 못난 부분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집에서는 남주기 아까운 귀한 딸이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참고 있었던 쓴소리 좀 했습니다. 그래, 말 잘했네. 귀한 대접이 받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넌 지금 네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런 소리나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러자 제 말에 기분이 상했다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죄송한데 어머님 말씀 좀 가려하세요. 저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너는 내가 너네 집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듣게? 넌 이 상황에도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나 고작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랑 혼인신고한 거 아니야. 알아?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 핸드백을 챙겨 그 길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나 남편이나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저런 애가 좋다고 넙죽 혼인신고를 해버린 아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은 울며 불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살면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허락해줘. 나 이제 예지 없이 단 하루도 못 살아. 지금 예지가 저러는 거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한 거 다 내 불찰이야. 남편은 그런 아들 모습에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로 죽고 못 살아한 결혼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상황적으로도 무엇 하나 갖춰지지 않았는데 뭘 어쩌려는 건지 걱정이 앞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아들 여자친구의 댐댐이었습니다. 그날 불편한 마음으로 아들을 돌려보내고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미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혼인신고를 취소할 방법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미 아들 여자친구 집에서는 결혼을 허락해서 사위라고 부른답니다. 하루빨리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된다고요. 솔직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믿었던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안사돈한테 전화가 와서 동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때랑은 다르게 애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허락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돈 안 그러신가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말 자식이 뭔지 아들이 뭔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안사돈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돈, 저희야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고 애들이 이쁘게 시작한다던데 집을 좀 구해주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유, 요새는 시작부터 크게 하지 않으면 평생 그러고 산다던데
작은 집 하나 장만해 주시죠. 조금 사신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마지막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 이미 그들은 공사를 치고 있었던 거죠. 요즘은 세금도 많아서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 생각은 건너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집 사줄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공동명의라뇨? 조그마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면 모를까. 그렇게 거창하게 해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안사돈의 눈은 치켜 올라가졌고 바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저희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달라고 했나요? 아이들이 새 출발하는데 잘 사는 부모들이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누가 보면 의붓아들인 줄 알겠네요. 그렇게 서로 간에 언쟁만 있었을 뿐 끝이 났었죠. 집에 와서 남편과 그날 일을 이야기하니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못돼 먹은 집안이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의 없는 경우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지 더 추악한 전개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결국 양가 어른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를 하며 예식은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마음이라는 게 혹여나 하는 생각에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아이들 살 집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전세금 2억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따로 혼수를 준비해올 필요도 없고 신혼부부한테는 딱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전 새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된 거 이전에 안 좋은 기억들은 잊고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예지야, 나도 딸 가진 엄마로서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우리 재훈이랑 잘 살아주면 된다. 시작이 급했으니 서로 기본적인 것만 잘하고 살면 부딪힐 일도 없을 거야. 그치?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동안 안 좋은 모습은 잊어주세요. 그 후로 한동안은 서로 가까워진 듯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되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었고요. 그러다 아이들 결혼 허락 이후로 첫 명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자 얘기를 했어요. 뭐 가까운 곳으로 하루 이틀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자. 그런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니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너무 좋아요, 아버님. 명절 때마다 이 집 저 집 다닐 생각하면 너무 피곤했는데 여행이라니 너무 좋죠. 그래서 명절 첫날에는 며느리 친정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오전에 저희는 첫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울바다가 잘 보이는 숙소를 예약해서 창밖만 바라봐도 속이 탁 트이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신이 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기분도 좋았습니다. 딸아이도 제법 며느리와 가까워져서 서로 농담 한두 마디씩 주고받는 정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저녁이 되어 다 같이 조개구이에 술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딸아이까지 성인이 되니 가족들 모여 한 잔씩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새 며느리가 술기운이 좀 올랐는지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 술을 먹더군요. 결국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꽐라가 된 채 나왔죠.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서운해요. 남들은 5억이네 10억이네 아파트 사준다고 하던데 저희가 그지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랑은 전혀 다른 말투였고 특히나 그 자세나 표정이 너무 건방지고 매서웠으니까요. 더군다나 마지막 말에 저희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안 사주면 저 이혼할 수도 있어요? 재훈이, 저 없으면 못 사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분위기가 싸해지자 저랑 딸아이가 후딱 마무리하려는 순간 지연이 좀 취했나 보다. 재훈이랑 이제 슬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새언니. 오빠랑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명절날 여행 따라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먼저 푹 쉬어요. 그러자 제 딸아이 말에 갑자기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서는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이래라 저래라야? 동생이면 동생답게 굴어야지. 한참 어린 사람이 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들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하물며 이런 속내에 주사라뇨. 그 말에 딸은 얼어붙고 저랑 제 남편은 여태껏 참다 못해 화가 올라왔죠. 아들에게 당장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죄송하다며 며느리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뭐가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화를 내면서 딸아이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나이도 어린 주제에 꼬박꼬박
아가씨 해주니까 아주 중간이 없지? 어디서 언니를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네 윗사람이지 네 아랫사람인 줄 알아? 지연이 너 똑바로 해. 알아? 정작 위아래도 몰라보는 게 대체 누구인지 그 말에 결국 저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른 앞에서 말 가려하지 못하냐고 술에 취했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요. 이미 제 딸은 울먹거리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써 화를 억누르며 술 깨고 얘기하자고 먼저 숙소로 들어갔고요. 서로 고생하지 말고 즐거운 명절 되자곤 여행인데 도통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아침에 먹을 밥을 차려놨어요. 전날 술을 마신 터라 해장할 겸 얼큰한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얼마 뒤 냄새에 다들 일어나서 하나둘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다 같이 둘러앉아 얘기를 했습니다. 예지 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지연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 나도 이제껏 소리 한 번을 안 지르고 키운 자식인데 어디 드러나 보자.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한다는 대답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아가씨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 보면 꼭 가르치려고 드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나 오빠랑 결혼한 사람인데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딸도 용기를 냈는지 제 할 말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텃세를 부려요? 언니 피곤할까봐 주무시라고 한 건데 그게 트집이에요? 전에도 집 올 때마다 제가 인사하거나 말 걸 때마다 시큰둥하고 다른 가족들 있을 때만 아가씨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도 언니가 생겨서 좋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매번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불편하게 군 건 언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 말에 며느리는 도끼 눈을 하고서는 노려보며 증거 있냐고 마구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참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일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예지랑 지연이 너희 둘 다 같은 여자라서 아무래도 사소한 문제로 더 부딪힐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 그 태도는 대체 뭐니? 내가 누누이 말해왔듯이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다.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건 기본이고 최소한 기본적인 건 지키도록 하자. 서로 좋고 싫고 어떻게 각자 입맛에 다 맞추겠니? 그날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참고 잘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제 아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저 며느리 곁에서 눈치 보느라 바빠 보이더군요. 이제껏 살면서 나름 자식만큼은 잘 키워왔다고 자부했는데 가정교육만큼은 똑부러지게 시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아무래도 일이 많았다 보니 못 보던 아들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죠. 듬직하고 좋았던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꽤나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아들에게 따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회사에 가고 며느리 혼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며칠 전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온 건가 싶었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아직 점심 전이지? 같이 점심이나 먹자. 지연이도 곧 들어올 거야. 뭐 먹고 싶니? 어머님, 전 밥 종류면 아무거나 다 좋아요. 한식은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이에요. 마침 집 근처에 맛있는 백반집이 있어서 배달 주문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잘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잠시 가볍게 대화를 나눴어요. 뭐 요즘 신혼생활은 어떤지 회사 생활은 할만한지 묻지 않았는데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안 되어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웃으며 들어오던 중 며느리를 보고는 멈칫하더라고요. 둘은 어색하게 인사 한마디 나누고 말이 없었습니다. 참 다행인지 뭔지 그때 마침 배달 음식이 도착을 했어요. 자, 우선 맛있게 먹고 천천히 얘기 나누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는데 여기 음식 먹을 만해. 어서들 먹자. 다행히 딸이랑 며느리 모두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후식으로 따뜻한 차 한 잔씩 마시며 말문을 틔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풀고 갈 문제가 있잖니. 남이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이잖아. 가족은 싫든 좋든 품고 가는 거야. 너희들 당연히 이제 막 가족이 된 거고 더군다나 여자들끼리 원래 그럴 수 있어. 제 말에 따른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를 건네었습니다. 처음이라 불편한 것도 있었고 사실 불편하고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앞으로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후 며느리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아마도 이 시기부터 며느리는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 전 아무렇지 않은데요. 저보다는 아가씨한테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가씨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간 욕 얻어먹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앞에서 내 욕을 해요? 거봐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아가씨가 이러면 부모님 얼굴에 침 뱉는 짓이에요. 하긴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내가 그러려니 피해야지 뭐. 그 말에 더 이상 저도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요. 예지 너 내가 사람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나. 어떻게든 너랑 재훈이 결혼에 막았어야 하는 건데 어쩌자고 너 같은 애랑 엮여서는 너야말로 네 부모 욕먹이는 짓 그만하고 돌아가라. 며느리는 제가 사돈어른을 들먹였다며 이를 부득부득 갈고는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곧장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은 보나마나 불보듯 뻔했습니다. 며느리 편만 주구장창 들며 저와 딸아이를 몰아가더군요. 먼저 기분 좋게 풀겠다며 거기까지 찾아간 애를 굳이 이렇게 속상하게 내보내야 했냐며 말이죠. 옆에서 듣던 딸은 분해서 미치겠다며 펑펑 울고 있고요. 정말 방금 전 겪은 일이 현실이 맞나 싶을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 아, 어쩌다 저런 걸 만나서. 남편도 화가 나서 당장 쫓아갈 기세였지만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지연이 너 어디서 세연이한테 그따위로 굴어? 너 한 번만 더 되돌아봐.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알았어? 내일 당장 제대로 사과해.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하나뿐인 동생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재훈이 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내가 봐도 며느리가 단단히 잘못한 일이다. 대체 그 행동은 뭐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런 막말을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너 정신 안 차리냐?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져 가족들 간의 사이만 안 좋아졌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며느리 편만 들더군요. 그날 밤 속상했을 딸아이 데리고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울적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겨우 기분이 좀 풀렸나 싶어 한시름 내려놓으려던 찰나 띵동 하고 딸아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야? 지연이 너도 연애하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도 얘기해줘. 궁금하다 얘. 저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엄마 새언니한테 온 문자 좀 읽어봐. 이게 할 소리야? 딸이 보여준 문자 내용을 읽어보니 며느리는 아주 작정을 하고 일을 간 듯하더군요. 부모가 그 모양이니 너 또한 싸가지가 없다로 시작해서 당장 무릎 꿇고 빌면 받아주겠다. 네 오빠는 나 없이는 다른 여자 못 만난다 등의 정신 나간 내용이었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분해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끝을 내보자고 집안의 질서를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합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더 이상 대꾸할 필요도 없고 답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어른들까지 개입될 만큼 심각한 일이 되었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가 오죽 분했는지 그 문자에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시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한지연 너 미쳤냐? 내가 분명 경고했지. 새언니한테 대들지 말라고. 어디서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을 이따위로 해? 너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끝이 없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소란스러운 소리에 남편도 자다 말고 잠이 깨서 거실로 나왔고요. 결국 다음날 박는 대로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딸에게 문자를 한 통 더 보냈고요. 가족들 간에 평생 원수로 지내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꼬리 내리고 사과하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더는 오빠 얼굴 못 보게 될 거라면서 되도 않는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겨우 더 이상 대꾸하면서 이런 안 좋은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곧장 나갈 준비를 하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가서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도착을 해 곧장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나눴어요. 너네는 도대체 나랑 아빠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벌이니? 니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싶었니? 예지 너 어디서 그런 문자를 함부로 보낼 생각을 해? 이래서는 너희가 대체 뭘 보고 자랐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다 재현이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그러자 며느리는 되려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냐고 억울하다며 사과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당연히 아가씨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침부터 쫓아오셔서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아버님도 어머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최대한 화를 누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진 너 분명 잘 들어라.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네 마음에 들건 안 되건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그 선을 넘어도 아주 많이 넘었다.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그만 좀 하고. 아들은 예전부터 아빠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곧 죽어도 끝까지 사과는 못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대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며 묻자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부부가 버젓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도 말이죠. 저 이런 치사한 대접 받고 살 바에는 하루빨리 애 없을 때 이혼하겠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남자 잘못 맞나 얼마 겪어보지도 않고 이혼한 게 잘못이네요. 그건 사과드릴게요. 그리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억울해서 그냥은 이혼 못해요. 위자료, 아니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오피스텔 전세금 2억 당장 주세요. 위자료도 1억 주시고요. 뭐? 2억? 혼인 빙자 사기? 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지금 헛소리를 내 앞에서 늘어놓는 거냐?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 천재 한 트럭을 갖다 줘도 필요 없을 것 같다. 어찌나 괘씸하고 화가 나던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 아들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느리를 달래기 급급하더군요.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 풀고 얘기하자고 아주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랑 남편은 자식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너 임마 결정 똑바로 해라. 나는 이렇게 버릇도 없고 예의가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 더는 안 반긴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그러자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다들 왜 이러냐고. 왜 내 인생에 도움은 못 될 망정 아들 잘 사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싫어? 아주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했지.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대신 살아줄 거냐고. 나 얘랑 이혼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정신 차리라고 아들 머리를 때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부모 앞에서 할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네가 중간에서 똑바로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얘가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겠냐? 너는 네 동생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관심도 없지? 그저 지 와이프 말이라면 아주 마냥 좋아서 죽고 못 살고. 너 정신 나갔니? 남편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며 그날 절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속상했을 딸아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네요. 밖에 데리고 나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일부러 바람도 쐴 겸 멀리 드라이브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딸 기분이 좀 나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안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며느리가 왜 그런지 이 여자를 보니 딱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같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찌 이리 매정하게 나오십니까? 아드님이 아랫돌이 함부로 놀려서 한참 꽃다운 제 딸을 데려갔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뭐요? 위자료 못 준다고요? 2억 당장 주던가 아님 소송당해서 망신당하시던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말로만 듣던 모녀 꽃뱀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아니 제 기준에 그랬습니다. 저는 말대꾸하기 싫었죠. 그냥 나가시라고 아니면 경찰 부른다고 바락바락 소리 질렀습니다. 나가면서도 온갖 소송의 변호사의 저주를 일삼는 안사돈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딸은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외출을 하고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것들 괘씸해서 화가 안 가라앉네.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당신은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정말 자다가도 오죽하면 몇 번씩 깨서 잠이 안 와. 나도 그래. 이놈들 첫 시작부터가 단단히 잘못됐어. 그래도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산다니 잘 살겠거니 믿어줬는데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단단히 찍혔지. 이렇게 된 거 이놈들 정신 차릴 때까지 당신도 마음 독하게 먹어. 남편은 그 다음날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데려올 필요 없이 아들에게만 할 말이 있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점심 좀 지나 아들이 집에 왔더군요. 딸은 이미 2번 다시 지 오빠 쳐다도 보기 싫다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 지붕 아래 피 섞인 가족들끼리 이게 무슨 난리통인지 끔찍했네요. 재훈이 너 잘 들어라. 네가 그런 여자를 선택했으니 이제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희들 살라고 얻어준 그 집은 일주일 안으로 빼라. 그리고 너 취업했다고 사준 차도 당연히 반납하고 네가 내 아들이라서 누렸던 것들 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전세금을 달라고? 그 돈은 네 동생 예금으로 넣었다. 단돈 1원도 니들한테 못 준다. 그러자 아들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럼 당장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잘 알잖아. 내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요즘 집값 비싸서 난린데 내가 당장 집을 어디서 구해. 그리고 차 없으면 나 회사는 또 어떻게 가고. 아빠 제발요. 그런 아들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차 키는 오늘부로 반납하라며 강경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돈이 뭔지 허탈했고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네요. 너 당장 이혼해라. 그런 여자랑 살면 네 인생 뻔히 보이는데 정신 차리면 다시 내 아들로 받아주마. 나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너랑 며느리랑 그 집안까지 끝까지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다면 더는 나도 너희들 받아줄 마음이 없어. 정말 이번 일로 너한테 단단히 실망스럽다. 아들은 한참을 잘못했다며 며느리와 잘 얘기해서 연락하겠다고 한 뒤에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우선 정확하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차를 두고 가라 했죠. 결국 아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차 없이 집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있었기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재훈이가 하는 말 다 사실이에요? 정말 저희 사는 집 빼라고 하셨어요? 재훈이 차도 가져가셨고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돈으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 이혼하기로 맘먹었어요.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당장 돈 준비하세요. 너무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 아니냐? 그래, 어디 고소해봐라.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할도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너희가 문제 아니냐?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상의해서 결정해라. 혼인빙자 사기? 위자료? 넌 내 딸이었으면 내가 직접 삭발시켰어.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해? 그리고는 제가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애를 만나서 신세를 망치는 건지 아들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되었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쩌라고. 전세금 이용 못 받으면 이혼이래. 그리고 나 그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집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엄마 꼭 아들 죽는 걸 봐야 되겠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설득시켜줘. 안 그럼 나랑 얘지 정말 길바닥 신세라고. 정신 차려. 너 돈 필요할 때만 부모냐? 여자에 미쳤어도 곱게 미쳐야지. 너 내 아들 맞니? 더구나 너 귀찮고 듣기 싫을 때는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더니 네가 부모 말 무시하고 니들 멋대로 하고 살 것 같으면 당연히 아무런 도움도 받을 생각 말아야지. 어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어디 니들 멋대로 하고 살아봐. 그리고 아빠랑 이야기 끝났다. 우리한테서 1원 하나 지원 못 받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도 속이 오죽 상했는지 아침밥도 안 먹고 혼자 바람을 쐬러 가더라고요. 아들 앞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멀쩡하게 이제껏 키워온 아들인데 말이죠. 결국 그렇게 시간이 며칠이 지나고 이번 주 내로 짐을 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은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 만들지 않으면 답 없다고 하네요. 시간 더 지나면 나중에는 무슨 수를 써도 안 통할 거라고 하면서요. 결국 짐을 빼라고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직접 애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짐을 빼기는커녕 아무런 이사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야 임마,
너희들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분명 약속한 날짜에 짐 안 빼면 다 폐기 처분하고 집 뺀다고 말했을 텐데. 시간 별로 없어. 아빠 제발요. 나 진짜 예지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도 아니고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내가 진짜 예지 앞에서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아빠도 같은 남자잖아, 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옆에서 뭐가 그렇게도 당당한지 팔짱을 낀 채로 서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선 당장 쓸 짐들만 가지고 처갓집에 가 있기로 했답니다. 큰 가구나 짐들은 이사갈 집 정해지는 대로 가져가겠다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도만 봐달라고 하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는 이제 막 면허를 딴 저희 딸이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2억 원도 딸아이 명의로 예치시켜뒀습니다. 취업을 하고 처음으로 차를 계약하러 가던 날 좋아하던 아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냥 신난 어린애 마냥 하루 온종일을 제잘제잘 떠들어대는데 그런 차를 뺏어올 정도니까 참 저희도 속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생각 이상으로 쉽사리 변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후로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안사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변호사에 물어보니 이건 소송조차 안 된다고 하더군요. 통화녹음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쪽에서 100% 불리하면 불리하지 1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네요. 그걸 저쪽도 아는지 툭하면 전화와서 잘 살아보겠다, 오해가 있었다, 사위가 힘이 없다, 우리도 반성 많이 했다 등의 하소연을 해대곤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집 문제와 돈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아들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와 행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사위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꼭 이렇게 연을 끊어서 아들 죽는 거 보셔야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이고야, 너무나 독하십니다. 천벌 받으신다고요. 천벌은 그쪽이 받겠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기로써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공동명의에 그것도 딸을 이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다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자식한테 하물며 딸한테 할 짓이에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당신 아들은 어디가 잘나서 내 딸한테 울고빌고 매달리는데 꼴의 남자면 당차게 지 마누라 먹여 살릴 줄도 알아야지. 그런 것도 못하는 녀석이 아랫도리를 놀려 이사단을 냈는데 뭐 잘났다고 눈을 부라려 이 여편네야.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응수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난 이런 아들 둔 적 없으니까 아들로 삼던 노비로 삼던 알아서 하라고요. 단 1원도 못 주니까 니들끼리 꽁냥꽁냥 잘 살아보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리에 두 눈이 돌아가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덤벼들더군요. 저도 배는 게 없어 그 여자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거실엔 비명소리가 난무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말리고 딸이 나와서 엉겨붙은 저희를 떼어놓았죠. 그렇게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부어오른 뺨,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도끼만 더 들더군요. 멍청하고 부끄러운 아들이냐, 제 가족의 행복이냐, 저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요. 뻔하디 뻔한 협박, 아들 핑계로 어떻게든 수억을 뜯어내려는 저 모녀의 수작질에 넘어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에 미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아들이라면 그냥 내팽개칠 생각입니다. 한 명 때문에 저희 가족이 불행할 순 없으니까요. 여기서 더 폐악질 부리면 오히려 제가 고소할 생각입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그 집은 정리를 끝냈고 저희는 명절에도 어떤 행사에도 아들 며느리 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은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구멍이 난 것처럼 굉장히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쪽 집안과 며느리는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 아들 또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저렇게 휘둘린다면 가슴 아프지만 잊고 살려고 합니다. 남편 또한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네요. 제 딸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강하게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자식 농사 쉽지 않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게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